정치하는 대통령 관저에 다녀오면 말이 바뀐다 뒷말 도는 이유 하면서 슬로우 레터 이정환 기자 정리를 했는데 이거 한번 훑어볼게요. 윤석열이 불렀는데 안 갔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초대를 거절했다. 건강상 이유라고 했지만 노골적인 보이콧으로 받아들여질 상황이다. 윤석열 성격에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 한동훈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 이렇게 말했는데 홍준표가 한동훈을 두고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 데에 대한 답변일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윤석열이 한동훈을 부른 시점도 애매하다. 책임 공방이 한바탕 지나간 뒤인데다 굳이 홍준표를 먼저 만난 다음이다. 기사들을 쭉 종합해서 기자가 자신의 의견까지 살짝 섞어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네, 슬로우 레터라는 코너인데 잘 만들었죠. 윤석열 지지율 23%, 선거 이후 갤럽 주간 여론조사 3월 말 34%였는데 19일 23%.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은 옳다고 말한 뒤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 충격이 더 크다. 이런 지지율에는 당장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는다. 레임덕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가 박근혜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난 직후 25%보다 더 낮다. 이 기자는 이 자료를 가져오면서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징그럽게도 오래 걸렸다.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담 요청을 한 걸 두고 중앙일보가 내린 평가다. 취임 23개월 만이다. 이재명은 25만원 재난지원금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받기 힘든 카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데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재원 조선비즈 경제정책부장의 조언. 자, 조선일보의 기사 논조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요. 첫째,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은 3년을 보낼 수 있고, 둘째, 야당의 협조를 얻어 뭐라도 해볼 수가 있다. 민주당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이재명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싫어서 지금까지 버텼던 건데 과연 윤석열이 받을까? 조선일보의 지난 토요일 일면 머리 기사는 윤석열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국정운영 변할까라는 작은 제목과 함께 이재명에게 손 내밀고 2,000명엔 한 발 물러나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받아야 풀리는데 받자니 부담. 경향신문 기사가 윤석열의 딜레마를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 했던 윤석열이 말을 바꾸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까지도 잘 녹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5만원 대신 서민용 패키지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을 위해 조선일보가 내놓은 논리는 재정 상태가 안 좋다. 이미 29조 원을 국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의 25만원 지원금은 13조의 예산이 더 든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은 안 맞다. 반대의 명분으로 조선일보가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아껴서 진짜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펴야 한다. 자, 조선일보는 이재명의 25만원 이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의 논조라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윤석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일정과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달고 내보낸 일면 머리 기사다. 다만 조선일보는 난제가 쌓였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재명도 한동훈도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이 띄우는 정치인을 의심하라. 김진애가 이런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박영선 총리설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안타깝게도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대통령의 대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비극의
핵심이다.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설. 제가 놀랍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목인데요. 윤진아 노컷뉴스 기자의 이야기다. 제가 한 참모 출신 인사한테 물어봤어요. 쓴소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물었더니 나한테 그러지 말라면서 처음에는 자기도 얘기를 한다. 그런데 두 번째 욕 먹고 그리고 세 번째까지 경로와 함께 욕을 먹으면 정말 입 닫게 된다. 저한테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자, 김광일 노컷뉴스 기자도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의 그 욕이라는 게 우리 보통 직장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적,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을 듣는데요. 의대 정원 대국민 담화 때는 7시간 뒤에 브리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4시간 뒤에 나온 것만 해도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아마도 브리핑이 나오기까지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다. 레임덕 징후,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레임덕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온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공무원이 말을 안 듣고 인사가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 가면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가 정보가 새어나온다. 참모들한테 윤석열에 대한 욕지거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이 정권이 끝난다라는 징후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설. 우리가 쓴소리를 안 한 게 아니다. 처음에 욕먹고 두 번째 욕먹고 세 번째 경로와 함께 개쌍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다 닫는다. 한번 당해봐라. 기자 네가 한번 당해봐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새어나오고 있어요. 참모들 사이에서. 직장 생활에 들을 수 있는 지적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쌍욕을 듣는다. 이러니까 아무도 쓴소리를 할 수 없는 분위기. 자, 이건 심각한 레임덕 징후입니다. 가장 심각한 레임덕 징후. 안에 있었던 얘기가, 대통령실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바깥으로 솔솔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출세하고 권력의 노른자에 있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침몰하는 배, 여기서 탈출 누가 먼저 하냐,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솔 새나와요. 그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그리고 언론이 그걸 받아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정권이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설, 이 대목이 심각한 레임덕 징후가 이제 드러나고 있구나, 나타나고 있구나. 그동안에는 정말 이거 레임덕인가? 이러다 레임덕 가는데 이런 징후였다면 이건 레임덕이야! 라는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정보가 새어나온다.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바깥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저에 다녀오면 다른 말씀을 하신다. 총선이 끝나니 곳곳에서 대통령실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는 대국민 메시지 작성 과정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공식 라인이 배제됐다. 관저 정치를 없애는 게 급선무라는 말도 돈다고 한다. 예스맨이 득세하고 용산 3적, 6적, 8적 리스트가 떠돈다. 우리랑 얘기 다 끝냈어. 근데 집에 갔다 오면 김건희만 만나고 오면 말이 바뀌어. 이거에 대한 불만이 내부에서 바깥으로 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레임덕이야 라고 하는 징후죠. 심각한 징후인 겁니다. 이런 징후가 일어난 이후에 이 정권이, 보통 다른 정권도 이런 징후가 나오고 나서 버틴 정권이 없다. 그래서 레임덕 징후에 대해서 정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져서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인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심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그 마지막 단계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깥으로 새어나온. 지금 3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오세훈 인터뷰 시점이 애매하다. 제목이 누구라도 할 말 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누가 봐도 윤석열 누구 하는 말이다. 오세훈의 말을 중앙일보가 막 실어주고 있다. 그분의 리더십 스타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떤 참모라도 하고 싶은 말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꼭 필요하다. 많이 알려진 게 앞에 가면 얼어붙는다고 하지 않나.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상급자의 책임이다. 오세훈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중앙일보가 인터뷰로 기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레임덕이죠. 윤석열로는 안 된다. 벌써 중앙일보는 오세훈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가 대선보다 서울시장 5선에 관심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 답변은 반반이다. 대통령 꿈이 있죠. 네, 대통령 꿈이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다. 조선일보도 오세훈을 비중 있게 다뤘다. 윤석열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미 조중동이 윤석열을 빼고 있는 중이죠. 심각한 레임덕. 조중동이 버렸다? 그러면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일보도 오세훈을 다뤄요. 조선일보는 한동훈은 칭찬해줘요. 근데 윤석열 칭찬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탄핵이 가능하다. 다만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렸어요.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트리거, 그게 어떤 사건이 하나 딱 터지면 거기서부터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탄핵 정국으로 갑자기 들어갈 수 있다.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탄핵 업보를 너무 많이 쌓아놨어요. 도화선 필요한 겁니다. 도화선만 있으면 터진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대 정원 3가지 분수령. 자, 며칠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자동 사직 처리가 된다. 사표 제출 이후 한 달이 되는 시점. 둘째, 30일이면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셋째, 5월 초면 의대생들 집단 유급이 시작된다.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점점 처리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나름 크게 양보했다. 그럼 조율해보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증원 빵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율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의대 정원이 만약에 터져버리면 윤석열의 독단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이지만 조율하는 능력이 재료다. 강경 일변도로 가다가 결국은 의사들의 저 목리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무능한 정권으로 결국은 낙인 찍히는 게 아니라 증명되는 거죠. 이 의대 정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내지 못했다. 그냥 국민들이 지지한다라는 걸로 2,000명 그냥 강경도로 가다가 여기까지 왔다. 당장 25일, 30일, 5월 초면 돌이킬 수 없는 시기가 오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근데 이 정권, 윤석열 하는 꼴 보니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보는 앞으로 3년, 이재명은 5차례 위기를 넘겼다. 첫째, 형수 욕설 파문을 뭉개고 넘겼다. 이건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둘째,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셋째,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사건이 터졌지만 일단 대선 후보가 됐다. 넷째, 법카 논란도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다섯째,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했고 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조선일보, 윤석열의 레임덕이 가속화될수록 전국 주도권은 이재명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10개 혐의로 7개 사건,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첫째, 대장동, 백현동 병합 사건. 둘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셋째, 위증교사 혐의 사건. 조선일보는 둘째와 셋째는 3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거라고 본다. 이재명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이재명이 선고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대선을 앞당기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윤석열이 중도 퇴진해야 가능한 일이다.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난도 최상급인 이 전략이 성공하느냐는 결국 윤석열에게 달려있다. 계속되는 헛발질로 민심 위반을 자초하고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감옥 가는데 윤석열이 계속 못하면 중도 퇴진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처벌 못한다. 윤석열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레임덕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조선일보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찍었던 10%가 민주당 찍었다. 중앙일보 조사 결과. 이종섭, 황상무, 대파 논란. 그 이전에 유권자 절반이 마음 정했다.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예요. 2조 심판론 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때문에. 다들 윤석열을 싫어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경제 이야기. 경축 가압류 승인. 한국일보 기자가 찾은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인데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을 헐값에 내놓자 주민들이 가압류를 걸었다. 1억 원 이상 가격 낮춰 물량을 털어내려다가 발목 잡혔다. 경축 가압류 승인이라고 막 현수막 걸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사들 도산공포. 자, 가압류가 승인되면 이제 미분양을 헐값으로 털어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판례가 생기게 되면,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제 건설사들 도산공포가 퍼진다라는 뉴스를 또 정리했네요. 국민연금 주식평가 1조 6,555억 줄었다. 뭐 방법 없죠.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저도 이제 총선이랑 뭐 이런 것들 하느라고 관심 밖에 있어서 몰랐던 이야기인데, 굿세어라 신원식. 한겨레가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을 응원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권혁철 기자는 신원식의 대북 강정기조와 이념 편향 행보를 두고 비판이 많지만 대만 해협 문제만큼은 굿세어라 신원식이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건 당연하고 한국군 개입도 불가피하다는 게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인데, 신원식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KBS와 신원식이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이 세계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력하는 것이 맞다. 코리아 헤럴드와 인터뷰는 어떤 말을 했냐? 대만을 둘렀던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을 빼간다는 전제를 한 질문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다. 단호히 노를 해야 한다. 신원식이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가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 한국군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의 안보가 세계 안보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신원식을 두둔하고 있다. 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다들 총선이라 이슈의 바깥에 있었던 뉴스였는데 요거까지 정리를 했네요. 자, 심각한 레임덕 증후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슬로우 뉴스라는, 전체적인 조중동이나 기존 언론들, 기성 언론들의 기사들을 정리하면서 이정환 기자의 나름대로의 생각까지 살살 잘 버무려서 정리를 너무 잘했죠. 그래서 이 슬로우 뉴스 유심히 좀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슬로우 뉴스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언론의 홍수 속에서 이런 정리? 야, 유튜버들이 하는 건데 너무 정리를 잘해줬어. 추천합니다. 자, 레임덕 징후. 레임덕인 것 같아가 아니라 이건 레임덕이야 라고 하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밖으로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탄핵만 남은 겁니다. 어떤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건 저의 희망회로가 아니라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